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페드의 이 긴축의 속도 조절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드가 오는 11월 회의에서 75bp 인상을 단행한 뒤 12월 달에는 50bp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한 가운데 이번 주에 페드의 당국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FOMC 정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99.7%를, 12월 달에는 75bp 인상할 가능성은 52.6, 50bp는 47.2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5일에는 구글을 운영하고 있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27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기업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은 아무래도 굉장한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향후 지수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기업들은 여러분들 역시 참고를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 84.58달러로 마이너스 0.55%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들의 실적이 25일 그리고 27일 날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뭐 전망 흐림 얘기 나오고 있지만 주요 이 IB들에서는 이 빅테크들의 매수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망은 이전보단 좋지 않겠지만 현재 주가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10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 예비치는 46.6을 기록을 하면서 위축세가 조금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반대로 시카고 여는 전미 활동지수 같은 경우에는 0.1로 평균 이상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어느 정도 위축이 되는 모습의 지표들도 보여주곤 있지만 버티는 지표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의 경제가 탄탄했을 때 이 연준 같은 경우에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망설임 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들이 급격하게 꺾이게 된다면은 그때는 아주 제대로 된 속도 조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 옐런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내용의 핵심은 채권 쪽입니다.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채권 시장에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변동성 역시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유동성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시장 역시도 유동성이 굉장히 적어지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미국 쪽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잘만 했으면 한국 역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만 좀 놓고 보게 된다면은 미국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스크로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일단 유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영국을 무조건 봐야 되는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길드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새로운 총리 선출이 됐기 때문에 안도적인 랠리가 나왔다.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스낵은 산타가 아니다.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국의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지역 역시도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게 나오는 걸 보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 전쟁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자국에 유리하게 끝내기 위해서 조금씩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에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일단 조심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시나 이 전쟁이 갑자기 빠르게 끝났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는 이건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지역에서 수출을 하는 몇 가지 물품들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자원들이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수출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 물론 일부 국가는 여기 수입을 안 해올 겁니다. 그래도 수출이 되었을 때 인플레 안정세를 기대해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진핑의 연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규제가 커질 것이다 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빠지는 이런 지역들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반등으로 보여지게 될지 요거는 추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이게 리스크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일단 나오는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SPC 관련해서 이 파리바게트 관련되어 있는 이 불매 운동이 계속해서 커졌고 빵 몇 상자씩 남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왜 가지고 왔냐?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사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10월 25일 이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 좋은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증시로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근데 리스크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니까 이런 거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텔레그램 공부방에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까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귀신처럼 오늘 바로 또 이제 지지라인 이탈을 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일단 조금 더 멀리에 지지라인이 존재는 하는데 이거 다시 올라가면 또 시간 좀 걸리겠구나. 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악재는 무엇이고 올라갈 수 있는다라고 했을 때 뉴스가 뭐가 나와줄 수 있는지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악재 이 내용입니다. 이게 정치랑 얽히고 설킨 건데 성남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대충 누가 이 엮여 들어갔는지 대충 알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두산건설, 두산그룹, 성남FC까지도 더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는 되게 조심스럽고 변수가 많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을 하는 건 솔직하게 이게 계속 후속 뉴스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산의 하락에 조금 더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지지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안심을 하시면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뉴스가 뭐가 나올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팅하우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지만 두산은 협력사로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큰 리스크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IRA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원전이랑 수소 쪽에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 원전 부분으로 일단 보고 수소를 만약에 미국 쪽에 진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국 쪽의 수소 시장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한국 쪽에서 과연 이 경쟁력을 많이 확보할 때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진출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 그 기대감 때문에 약간 꿈틀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악재도 나왔지만 이렇게 수소랑 원전이 미래에 다시 올려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지금은 조금 더 빠지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지라인을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봉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아래쪽에 라인 깔리는 거 보이시죠? 일단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땐 파란색 선, 여기가 240 주선입니다. 딱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60개월선입니다. 여기가 지금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라인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크게 이탈하는 것 안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지지라인, 지금 말씀드리는 주봉과 월봉을 보는 식으로 차근차근 전략을 짜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돌파를 위해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어제 들어오나 싶더니 오늘 또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계속해서 플러스가 보여줘야지 그때부터 바닥을 어느 정도 딛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서 플러스가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 11선 돌파했을 때 21선까지는 한번 찍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이 첫 번째보다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딴 거 볼 필요 없다. 무조건 21선 돌파까지는 버텨야 된다. 21선 돌파하면 과거에 61선까지 쭉쭉 가는 모습 많이 보여주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단 61선까지 수익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61선 돌파하면 그 다음 스텝도 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60까지만 선택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이 정치발 악재가 떴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 잘 몰라요, 정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과 월봉상의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그나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편안하게 봐도 괜찮다. 자, 그런 다음 이 주봉과 월봉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다가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어디까지 봐도 된다? 61선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선이 생명성이었다면 이제는 이 11선이 조금 더 높아져서 21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흐름, 큰 패턴 요거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고 좋은 결과를 좀 쌓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정치 쪽의 악재가 나오는 게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차트에 모든 건 반영이 될 것이고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따라서 향후의 반등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 꼭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도움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